밤에 휘파람 불면 귀신이 온다. 밤에 부는 휘파람, 귀신이 아닌 이것이 왔다. 밤에 휘파람을 불면 정말 귀신이 찾아올까요? 단순한 미신인 줄 알았던 이 금기 속에 사실은 우리 조상들의 소름 돋는 생존 전략과 우주를 바라보는 거대한 세계관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1장. 어둠 속에서 울리는 금지된 선율. 늦은 밤, 사방이 고요해진 방 안에서 무심코 입술을 모아 휘파람을 불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청량하게 울려 퍼지는 그 소리에 문득 등 뒤가 서늘해지며 어릴 적 어른들에게 밤에 휘파람 불면 귀신 나온다라며 혼이 났던 기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를 아이들이 밤늦게 시끄럽게 굴지 못하도록 달래는 흔한 잔소리나 미신 정도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짧은 금기의 한 줄 뒤에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방대한 옛사람들의 두려움과 우주관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에게 밤이라는 시간과 휘파람이라는 소리는 단순한 일상과 취미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소통하는 위험한 영적 신호이자 생사를 가르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왜 우리 조상들은 그토록 이 작은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경계했을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과학이 없던 시절, 소리와 기운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었던 옛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2장. 소리로 문을 여는 영적 주파수. 옛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만물에 고유한 기운과 소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휘파람 소리는 인간이 내는 일반적인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일정한 가사나 감정을 담은 말소리와 달리 휘파람은 날카롭고 매끄러우며 먼 곳까지 맑게 울려 퍼지는 공기의 파동입니다. 조상들은 이 기이한 소리를 인간의 언어가 아닌 자연의 소리이자 영적인 존재들이 쓰는 언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밤에 부는 휘파람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영혼들을 불러 모으는 영적 주파수를 맞추는 행위였던 셈입니다. 동양의 전통 사상에 따르면 낮에는 태양의 기운인 양기가 가득하지만 밤이 되면 달의 기운인 음기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음기가 가득한 밤 시간에 영적인 주파수를 가진 휘파람을 불면 구천을 떠돌던 음습한 기운과 귀신들이 자신들을 부르는 신호로 착각하여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몰려든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무심코 풀어넣은 숨결이 어둠 속의 존재들에게는 이쪽 세계로 건너오라는 초대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3장. 바람을 부르는 자. 뱀과 호환의 공포. 소리뿐만 아니라 휘파람이 만들어내는 바람의 기운 역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한자어로 휘파람을 부는 행위를 소라고 하는데 이는 바람을 일으키는 주술적 행위로 통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부는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는 마치 거대한 맹수가 으르렁거리거나 호랑이가 대포를 놓기 전 내는 바람 소리와 닮았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밤중에 산에서 휘파람을 불면 호랑이를 부른다는 실질적인 공포가 존재했습니다. 또한 땅 밑을 기어다니며 음기를 상징하는 동물인 뱀 역시 이 휘파람 소리에 반응한다고 믿었습니다. 뱀은 청각이 퇴화했지만 진동에 극도로 민감한데 휘파람의 고음역대 파동이 밤의 정적을 깨고 지면을 흔들면 뱀이 자극받아 집 안으로 기어들어 올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귀신이 온다는 말 속에는 호랑이에게 물려가거나 뱀에게 물리는 현실적인 재앙을 피하고자 했던 조상들의 지혜와 생존 본능이 응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4장. 조선을 뒤흔든 밤의 지배자. 도적과 간첩. 조선시대를 살아가던 평범한 백성들에게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어쩌면 살아있는 인간, 즉 도적과 간첩이었습니다. 가로등도 없고 치안이 불안정했던 옛날의 밤은 범죄가 일어나는 최적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동료들과 은밀하게 신호를 주고받아야 했던 도적이나 타국의 간첩들은 목소리 대신 멀리까지 선명하게 들리는 휘파람 소리를 암호로 사용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야인의 첩자나 민가를 털기 위해 대기하던 도적단이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부는 소리가 바로 밤의 휘파람이었습니다. 만약 평범한 백성이 밤에 무심코 휘파람을 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적으로 오인돼 관가에 붙잡혀 혹독한 고문을 당하거나 진짜 도적 무리에게 동조자로 오해받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밤에 휘파람을 불지 말라는 엄격한 규칙은 밤의 지배자였던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한 안전수칙이었습니다. 5장. 소리와 기운을 다스리는 현대의 지혜.
시간이 흘러 문명이 발달하고 사방에 밝은 전등이 켜진 현대 사회에서 밤의 휘파람은 더 이상 귀신이나 호랑이를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오래된 금기가 가진 본질적인 가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밤의 휘파람을 경계했던 옛사람들의 마음 바탕에는 타인을 향한 배려와 자신을 지키는 조심성이 깔려 있었습니다. 사방이 고요한 야심한 시각에 내는 소음은 이웃의 휴식을 방해하는 무례한 행동이며 자신의 기운을 흩뜨려 스스로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과학으로 보면 아파트 층간 소음이나 심야의 불필요한 소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보이지 않는 기운과 소리를 경계하며 늘 몸가짐을 바르게 했던 선조들의 태도를 되새겨본다면 자극적이고 소란스러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릴 적 밤에 휘파람을 불다가 혼나거나 이와 관련된 기묘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동네에 내려오는 특별한 금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우리 선조들이 숨겨둔 흥미진진한 역사와 기묘한 금기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 다음 야화도 놓치지 마세요.